오는 19일 태풍 남마돌이 남해안과 가장 가까워질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강풍 반경에 제주와 부산, 울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99명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9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2,000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확진자는 1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부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는 엑스포입니다. 국제영화제와 BTS 콘서트가 열리는 아시아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스마트를 입히기 위한 부산시의회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구회는 첫걸음으로 미래 첨단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LG 사이언스 파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18일 낮부터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18일 낮부터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7일 남해 동부 먼바다, 18일 동해 남부 먼바다에 초속 10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과 최대 10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18일부터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 일주일 사이 태풍 3개가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올가을 태풍은 유난히 그 위력이 큰데요. 네,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15일 중국에 상륙했고요. 14호 태풍 남마돌은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남마돌은 어떤 태풍이고 16일 기준 어떤 진로가 예상되고 있나요? 네,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산동반도를 지나서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14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일본 남쪽 규슈 섬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 남마돌은 18일 밤 그 방향을 동쪽으로 꺾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우리나라부터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호 태풍과 14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 없이 우리나라로부터 비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태풍 하면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미 가을이 다가온 지금도 여전히 태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가을에 태풍이 많이 발생했나요? 네, 태풍 발생 구역에서는 평균 1년에 26개에서 27개의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접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매년 4개 정도 되는데 물론 한여름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9월에 접근하는 태풍도 8월에 접근하는 태풍 숫자 못지않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태풍 발생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과거보다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그 태풍 발생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 내지 3도 정도 높아서 11호의 흰남도에 이어서 계속 12호, 13, 14호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12, 13, 14호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껴가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한반도는 큰 태풍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태풍 피해를 보면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을 많이 받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원래 7월과 8월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접근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9월에도 7, 8월과 비슷한 숫자로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여름에는 11호 흰남노에 이어서 12호, 13호, 14호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한반도로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비껴가면서 그 9월 태풍에 큰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9월에 발생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가 전해진 만큼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G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 키워드를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치. 최근 한 달간 부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입니다. 예상대로 연관 키워드는 엑스포입니다. 지난 7일 정부와 부산시가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3곳과 유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최종 개최지는 170개 회원국 투표로 내년 11월 결정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민관 역량을 총동원한 국가별 맞춤형 교섭 활동과 K컬처를 강점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는 물론 대기업 등 재계에서도 홍보와 외교 활동에 직접 발벗고 나서면서 관련 소식들이 관심을 얻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이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부산에서 콘서트 개최를 결정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이번 달 주요 키워드 3위에 아시아드가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 개최 장소 때문입니다. 당초 일광 특설 무대였던 콘서트 장소가 최근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연장 주변 교통과 환경이 관람객 10만 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소가 바뀐 겁니다. 공연 장소가 발표되자 주변 숙박시설 요금이 많게는 수백만 원씩 오르는 등 황당한 바가지 요금 소식도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앞으로 남은 1년, 유치 활동과 관련 소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와 아시아드 순위 사이에는 국제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영화, 영화제가 보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정상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27일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시 마주보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전 세계 71개국에서 243편의 작품이 공식 초청돼 7개 극장 30개 상영관에서 상영되고 개폐막식을 비롯해 국내외 영화인들과 관객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소식에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였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과 헬스케어 등 각종 첨단 기술을 개발해 도입하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부산시는 이 사업을 중심으로 부산 곳곳에 미래 첨단 기술들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의 스마트함을 입히기 위해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부산시 의회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사이언스파크 내 LG 이노베이션 갤러리입니다.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인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 의원들은 이곳에서 미래 부산을 그릴 차세대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돼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부산에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과 우리가 행정을 심사하고 감시하고 할 때 눈높이를 같이 해서 피드백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걸 의정 활동으로 실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의 회원인 시의원들은 부산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미래 자율주행 차량 등 차세대 첨단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신기술도 많이 보고 특히 저희 부산은 에코 데이터 시티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업무에 많이 심사하는 데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IT 신기술을 부산에 적용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의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산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 견학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 부산시의회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 의원들은 앞으로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 영무원.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던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안전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8일부터 한 달간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 조치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겁니다.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 조치를 받더라도 100%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에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법무부나 경찰청이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보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 이제는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정부에 스토킹 등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법원이 가해자를 풀어주면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 도시철도 연산역 1호선에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강력한 스토킹 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부산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99명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9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2,000명대를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45만 2,528명입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5,483명입니다. 신혼부부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피의자인 임대인 A씨가 동구에 있는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9명에게 임차하고 받은 전세금 13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이 1순위 수익권자이지만 대출금 변제 후 1순위 우선 수익자로 변경해주겠다고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 등 권리관계를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